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몸은 가만히 있었는데 마음이 유난히 피곤한 날, 그 사람은 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탓, 자식 탓, 건강 탓.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유를 찾아 불평합니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사람을 만난 날은 유독 내가 더 늙은 기분이 듭니다. 법륜 스님은 말합니다. 불평은 이야기가 아니라 기운이라고. 문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떠넘기는 말, 듣는 사람의 에너지를 조금씩 가져가는 말. 불평은 나누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옮겨 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그때 이미 그 사람의 불평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은 뒤입니다. 무료로 가능한 구독을 해주신다면 매일 새로운 오디오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계신가요?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 세상이 다 자기한테 잘못했다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 처음엔 참 힘들겠구나 싶어서 들어줬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도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상한 건요, 나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집니다. 왠지 나까지 늙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사람 이야기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그냥 듣기만 했을 뿐인데요. 불평이라는 건 말이죠.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기운입니다. 에너지입니다. 마치 방 안에 무거운 공기가 가득 찬 것처럼 불평은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나왔다가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왠지 하루가 무거워지는 경우 말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만나기만 했는데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참 힘들겠구나. 내가 들어주면 조금 나아지겠지. 그래서 진심으로 들어줍니다.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해결책도 제시해줍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에 만나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준 조언은 듣지도 않았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불평만 더 늘어났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은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불평하고 싶은 거구나. 불평하는 사람은 해결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 자체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자기 감정이 정당화되니까요. 그래야 세상이 잘못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불평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공감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두 번째도 들어줍니다. 힘들겠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면 지칩니다. 또 그 얘기네. 다섯 번째쯤 되면 피하고 싶어집니다. 전화가 와도 받기 싫어집니다. 약속 잡자고 하면 핑계를 댑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습니까? 미안해집니다. 내가 너무 야박한가? 저 사람 친구가 나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줍니다. 그리고 또 지칩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인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불평이라는 것 자체가 가진 속성입니다. 불평은 나누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옮겨 붙습니다. 슬픔이나 외로움은 나누면 반이 되지만 불평은 나누면 둘이 됩니다. 한 사람이 불평하면 듣는 사람도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두 사람 다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수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신기한 건 같은 상황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불평이 없고 어떤 사람은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불평이 없는 사람은 지금을 받아들입니다. 힘들지만 이게 지금 내 상황이구나.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변화를 만듭니다. 하지만 불평이 많은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래?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계속 거부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만 더 괴롭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 불평이 세상을 보는 눈을 흐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좋은 것도 못 봅니다. 감사할 일도 못 느낍니다. 모든 게 불만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면 더 불평할 거리만 늘어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괜찮았던 일도 불만스러워 보입니다. 원래는 고마웠던 사람도 섭섭해 보입니다. 불평은 이렇게 전염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곁에 있습니까?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습니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낼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 것인가? 이건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빛깔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불평 속에 있으면 인생이 늙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늙어버립니다. 마음이 먼저 늙고 그러면 몸도 따라 늙습니다. 모든 게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감사 속에 있으면 인생이 젊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생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벼우니까 몸도 가볍습니다. 웃음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불평은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전염되는 걸까요? 왜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무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어떻게 해야 불평과 함께 늙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앞서 불평이 전염된다는 걸 봤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왜 불평은 이렇게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걸까요? 왜 나는 듣기만 했는데 마치 내가 책임을 진 것 같은 기분이 들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불평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불평은 해결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불평은 감정을 배출하는 겁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자기 안에 쌓인 불만을 밖으로 쏟아내는 겁니다. 문제는 그 쓰레기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불평을 쏟아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가벼워집니다. 아, 시원하다. 누군가에게 말했더니 속이 후련하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겁습니다. 집에 가서도 그 사람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불평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불평은 상대에게 전가됩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들어주면 이 사람이 나아지겠지. 내가 좋은 조언을 해주면 변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 들어줍니다.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에 만나면 또 똑같습니다. 내가 해준 조언? 듣지도 않았습니다. 상황?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평거리가 하나 더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은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쏟아내고 싶었을 뿐이구나. 나는 해결사가 아니라 감정 쓰레기통이었구나. 이게 듣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계속 듣는다는 건 끝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터널을 걷는데 빛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까지 걸어야 하는지 모르니까 더 지칩니다.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책임감이 생깁니다. 나는 그 사람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왠지 내가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외면하면 이 사람은 어떡하지? 나라도 들어줘야지. 다른 사람은 안 들어주잖아. 이게 불평이 두 번째 속성입니다. 불평은 듣는 사람을 공범으로 만듭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압력을 가합니다. 너라도 내 편이 되어줘야지. 너마저 나를 외면하면 난 누구한테 말해?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분위기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으니까요. 인정 없는 사람, 냉정한 사람이 된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점점 지쳐갑니다. 여러분, 제가 수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누군가 있습니다. 그 불평을 받아주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착한 사람, 인정 많은 사람, 거절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다 지쳐 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없습니다. 웃음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불평을 계속 받아주다 보니 자기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불평을 계속 들으면 나도 그 렌즈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처음엔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지.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말이 그 사람 말과 비슷해집니다. 내 생각이 그 사람 생각과 닮아갑니다. 요즘 세상은 왜 이 모양이야? 사람들은 왜 다 이기적이야?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옵니다. 원래 내가 하던 말이 아닌데 어느 순간 내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평은 말만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괜찮았던 일들이 불만스러워 보입니다. 원래는 감사했던 것들이 당연해 보입니다. 불평은 이렇게 시각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시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불평의 눈으로 보면 불행한 하루가 됩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면 괜찮은 하루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셨습니까? 불평하는 사람과 오래 있었던 날 거울을 보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 표정이 그 사람과 닮아 있습니다. 찌푸린 미간, 굳은 입꼬리, 무거운 눈빛. 내가 왜 이런 표정을 하고 있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불평의 세 번째 속성입니다. 불평은 사람을 닮게 만듭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불평은 나누면 줄어들지 않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됩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됩니다. 하지만 불평은 다릅니다. 불평은 나누면 둘이 됩니다. 한 사람이 불평하면 듣는 사람도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두 사람 다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불평은 증식합니다.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불평과 함께 있으면 인생이 늙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늙어버립니다. 불평은 에너지를 빨아들이니까요. 생명력을 소모시키니까요. 해결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되고 그냥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기만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불평하는 사람 곁에 너무 오래 앉아 계신 건 아닙니까? 혹시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지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어떻게 해야 불평과 함께 늙지 않을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거리를 둬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들어줘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불평이 어떻게 전염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정말 삶이 힘들어서일까요? 제가 수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이 없고 어떤 사람은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똑같이 혼자 삽니다. 똑같이 자식들이 바쁘다고 안 찾아옵니다. 똑같이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담담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불평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평은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불평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왜 나만 이래?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남들은 다 좋아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이 질문들이 불평을 만듭니다. 이 질문들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상황 자체는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같은 일인데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견딜 수 없게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은 같은데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비교합니다. 남의 집은 좋아 보이고 내 집은 초라해 보입니다. 남의 자식은 효자 같고 내 자식은 불효자 같습니다. 남의 건강은 좋아 보이고 내 몸은 망가진 것 같습니다. 이 비교가 불평을 만듭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괜찮을 일인데 비교하는 순간 불만이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어떤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0 가까이 되신 분이었는데 참 밝으셨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나이도 많으신데 어떻게 저렇게 밝으실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밝으세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나도 예전엔 불평만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답니다. 혼자 자식 셋을 키웠답니다. 정말 힘든 세월이었겠죠. 그래도 악착같이 키워서 다 장성시켰답니다. 자식들은 다 시집장가 갔습니다. 각자 살림을 차렸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원망이 생겼답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자식들은 왜 안 찾아오지? 명절에도 딱 잠깐 왔다 갑니다. 나를 짐으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 왜 나만 이렇게 외롭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불평을 했답니다. 요즘 자식들은 부모 생각이 없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들을 계속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평을 하면 할수록 더 외로웠답니다. 친구들도 점점 만나기 싫어하는 것 같았답니다. 자식들이 찾아와도 기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이것밖에 안 있다가 이런 생각만 들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답니다. 아, 이렇게 불평해봤자 아무것도 안 바뀌네. 자식들은 안 바뀌고 상황도 안 바뀌는데 나만 점점 괴로워지네. 그래서 마음을 바꿨답니다. 생각을 바꿨답니다. 나는 지금 혼자다. 이게 내 상황이다.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다. 바쁘면 못 오는 거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신기하게도 할 수 있는 게 보였답니다.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거기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같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배우고 봉사활동도 나갔답니다.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바빠졌답니다. 외롭지 않았답니다. 자식들 생각도 덜 났습니다. 가끔 자식들이 전화하면 아, 엄마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자식들이 찾아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답니다. 얘들도 바쁘지 뭐. 나도 할 일 많은데. 이렇게 되었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내 인생은 내 거니까요. 자식들 인생은 자식들 거고요. 나는 나대로 재미있게 살면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할머니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혼자 삽니다. 자식들도 여전히 바쁩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내 상황이구나 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불평이 사라지니까 괴로움이 사라졌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니까 할 수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진짜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왜 나만 이래? 이 질문이 모든 고통을 만듭니다. 제가 불평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괴로우면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게 문제입니다.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만 있는 게 문제입니다. 불평에는 묘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나는 피해자야 이 감정이 주는 위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내 책임은 없으니까요.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나한테 잘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입니다. 책임이 없으면 해결도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남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바꿀 수 있는 건 나뿐인데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그러면 평생 그 자리에 갇혀 있습니다. 불평하면서 늙어갑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 숙제는 그 사람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신 풀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들어줘도 그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공감은 필요합니다. 힘들겠구나 이해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함께 빠지면 안 됩니다. 함께 불평하면 둘 다 그 자리에 갇힙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냉정하게 외면하라는 말인가? 인정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건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힘든 겁니다. 다만 그 불평의 자리에 여러분까지 오래 앉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평과 함께 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평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인정 있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거리를 두되 냉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불평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인정 있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거리를 두되 냉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걸 분명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외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불평의 자리에 여러분까지 오래 앉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들어주십시오. 힘들겠구나 공감해 주십시오.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십시오. 함께 불평하지는 마십시오. 그러게 말이야,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동조하지 마십시오. 맞아, 요즘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이렇게 함께 빠지지 마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도 불평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공감과 동조는 다릅니다. 공감은 내 마음 이해하는 겁니다. 동조는 나도 그래 하면서 함께 빠지는 겁니다. 공감은 필요하지만 동조는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어주되 빠지지 마십시오. 이해하되 동의하지 마십시오. 공감하고 나서 살짝 다른 방향을 보여주십시오.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 하나가 됩니다. 그 사람이 귀를 기울이거나 아니면 그게 그렇게 쉬워 하면서 거부하거나 만약 거부한다면 그때는 물러나십시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그래요, 제가 몰라서 그랬네요 하고 정중하게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다음부터는 조금 거리를 두십시오. 이게 냉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내가 외면하면 이 사람은 어떡하지? 나라도 들어줘야지. 다른 사람은 안 들어주잖아. 이 생각이 여러분을 묶어둡니다.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들어준다고 그 사람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의존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변하려면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불평해도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걸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계속 들어주면 그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계속하면 그 사람은 계속 쓰레기를 버립니다. 쓰레기통이 없어져야 그 사람이 쓰레기를 줄이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배려입니다. 계속 받아주는 게 배려가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게 배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리를 둘까요? 만나는 횟수를 줄이십시오. 전에 일주일에 2번 만났다면 1번으로 줄이십시오. 전화가 와도 꼭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바쁘면 나중에 전화해도 됩니다. 만나더라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오늘은 1시간만 있을 수 있어요 하고 미리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일어나십시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불평이 시작되면 화제를 바꾸십시오.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들었어요. 오늘은 다른 얘기 할까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너마저 나를 외면하는구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 것입니다. 여러분이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 사람도 한계가 있구나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불평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빛깔이 달라집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인생이 회색빛이 됩니다. 무겁고 답답하고 어둡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기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버티는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인생이 밝아집니다. 가볍고 환하고 따뜻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같은 하루인데 누구와 보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불평을 들려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를 나누는 사람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남은 시간을 불평 속에서 보낼 겁니까? 아니면 감사 속에서 보낼 겁니까? 제가 많은 어르신들을 봤습니다. 90이 넘어도 생기가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굴에 주름은 많지만 눈은 반짝입니다. 웃음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나까지 젊어지는 기분입니다. 반대로 60인데도 늙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늙었습니다. 표정이 무겁습니다. 말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나까지 늙어지는 기분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불평입니다. 불평과 함께 사느냐, 감사와 함께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불평 속에 있으면 인생이 늙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늙어버립니다. 마음이 먼저 늙고 몸이 따라 늙고 모든 게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감사 속에 있으면 인생이 젊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생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벼우니까 몸도 가볍습니다. 웃음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이건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소중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평과 함께 늙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밝게, 가볍게, 감사하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 무거운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자리로 가십시오. 밝은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웃음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도 밝아집니다. 여러분도 웃음이 늘어납니다. 여러분도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평은 전염되지만 감사도 전염됩니다. 불평 속에 있으면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만 감사 속에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선택하십시오.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이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불평과 동행하지 마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것도 아닌 짐을 왜 계속 지고 가십니까? 가볍게 사십시오. 밝게 사십시오. 웃으면서 사십시오. 불평과 동행하지 않을 때 인생은 그제야 늙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은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름은 늘어도 눈빛은 맑아집니다. 몸은 느려져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무거움이 아니라 가벼움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늙음이 아니라 젊음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불평과 동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끝까지 아름답습니다.